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gen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제 유가는 하루 새 5% 넘게 급등해 중동 불안에 따른 증시 불확실성 속에 3대 지수는 일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적 우려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국제 유가는 5% 넘게 치솟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3.59달러 급등한 배럴당 73.69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바이든은 이란으로부터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시설 공격을 포함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밝히면서 유가는 크게 급등했고, 이에 이날 증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심을 위축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국제적 분쟁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요 동력으로 돌아와 시장 재조정의 압력이 될 수 있어 미국 증시는 특히 이번 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어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는 미국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였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6천 건 늘어난 22만 5천 건으로 시장의 예상치 22만 2천 건을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시장은 오늘 밤 나올 9월 고용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고,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4만 8천 건으로 늘어나 8월 14만 2천 건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어 9월 실업률은 4.2%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 시장은 오늘 밤 고용 보고서를 통해 현재 노동시장과 경기 진단을 하며 페드의 다음 금리 인하폭을 가늠할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가운데 이날 페드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오스턴 굴스비 연은 총재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굴스비는 이날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목표치에 가까운 수준까지 왔고, 실업률은 상승해 고용시장이 기본적으로 연준이 원하는 수준에 있다며 금리가 향후 1년간 많이 내려야 한다고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현재 다음 FOMC에서 B컷에 대한 기대는 후퇴한 상황이라 시장은 페드가 11월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을 63.3%로 반영하고 있고, 이 같은 수치는 일주일 전 50%에서 꽤나 올라갔다 할 수 있는데, 이어 지금 시장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일 후보 간 TV 토론까지 막을 내리면서 다가오는 11월 5일 대선까지 각 후보들의 유세 일정 외에는 특별한 정치 행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미국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 내 트럼프를 앞서곤 있지만 사실상 어느 후보가 선두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초박빙의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확정 가능성과 한국 노동자 파업이 변수로 자리 잡아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미국 대선 최대 이슈인 경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지난 9월까지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개런당 3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왔지만,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 확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가가 요동치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는 곧바로 미국 운전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까지 치솟을 수 있어 시장의 암울한 관측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번 달 들어 시작된 동부 해안 항만 파업도 시장의 낙제라 항만 파업이 지속돼 물류가 막힐 경우 소비자들의 식료품 품귀 현상과 함께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할 수 있죠. 한편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 블랙의 수요 언급에 3% 이상 상승하면서 122달러로 마감했고, 엔비디아는 장중 한때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124달러까지 올랐지만, 이러한 상승폭을 다소 반납을 하면서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가 이날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젠슨항이 신제품인 블랙의 칩 수요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블랙에는 H100과 H200과 같은 엔비디아의 호퍼 칩에 이은 차세대 AI 칩으로 4분기 양산을 앞두고 있어 젠슨항은 최근 인터뷰에서 블랙에를 완전히 생산 중이며 계획대로 진행했다고 밝혀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며 모두가 최대한의 물량을 원하고 있기에 기업들은 가장 먼저 받고 싶어한다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블랙엘의 가격은 대당 3만에서 4만 달러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기업과 챗 GPT, 코파일럿 등의 제품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뜨거운 수요를 받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힘입어 TSMC의 주가도 2% 올라 179달러로 마감했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생산하고 있다 할 수 있죠. 한편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 이후 매도세가 발생하면서 주가는 단번에 $100대까지 떨어졌고 실적 발표 당시 엔비디아 매출 증가율은 200%대에서 100%로 내려오자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주식을 투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따라 하루 시가총액도 약 3천억 달러가 증발하면서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1회 시장 하락폭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매도세가 과하다 생각이 들며 엔비디아는 여전히 성장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들기에 최근 매출 증가세가 둔하고는 있지만 굴지의 기업 이외에 세계 각국 정부도 AI 구축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죠. 이에 모건스탠리 역시 최근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하고 탑픽 주식으로 선정을 하면서 목표가를 $150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이 같은 수치는 현재 주가보다 약 25% 정도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올해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처음으로 증가를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며 주가는 연이 하락해 이날은 $240로 마감했고 테슬라는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은 46만 2,890대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수치는 시장에 46만 3,000대에 미치지 못해 주가는 단번에 22 이동평균선 코앞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역별 전기차 인도량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부진했던 반면 중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5%가 늘며 호조세를 보였는데 이에 테슬라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한 83만 1,000대였지만 그나마 올해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늘면서 지금까지 전기차 인도량은 129만 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을 2%로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테슬라는 지난해 181만 대 전기차를 판매했고 올해 판매량이 지난해 수준을 맞추려면 올해 4분기에는 약 51만 5천 대 전기차를 인도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올해 4분기 인도량 49만 대보다는 꽤나 많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올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4월 중순까지 주가는 40% 이상 폭락을 했고 그러나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올라오더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상승폭을 크게 키워 지난주까지 한 달간 주가 상승률은 2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의 극적인 회복은 올해 3분기 전기차 인도량과 다가오는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기대 덕분인데 한편 S&P 500은 이날 소폭 하락하면서 5,699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시장의 중동방 불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여기에 나이키가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한 뒤 급락하고 테슬라는 시장의 예상에 약간 못 미치는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하면서 현재는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강세장 기대는 잘 유지되고 있어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 걸 나타내는 경제 데이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페드의 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 부양까지 합쳐진다면 11월 5일 대선이 지나면 연말 랠리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나스닥 역시 이날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장은 여전히 비두기파적이고 중국은 바주카포를 발사하고 있어 이에 머니마켓 펀드에는 많은 대기 자금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에 10월의 증시가 다소 흔들리게 된다면 저가 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며 개인적인 생각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주기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미국 증시의 연착륙 경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주가는 이날 소폭 하락하면서 $225로 마감했고 애플은 최근 아이폰 16 전망 이슈로 주가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주가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 같은 이유는 내년 아이폰 판매량이 올해와 비교해 9%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반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6만 달러대까지 떨어졌고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현재는 6만 달러 선마저 위협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 전기차 충전기 회사인 EV고는 에너지 부서로부터 10억 5천만 달러의 조건부 대출을 받은 이후 이날 주가는 61% 가까이 급등했고 JP모건 역시 EV고를 오버웨이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주식을 매수를 하라고 추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어 소프트웨어 회사인 팔란티어는 엣지 스케일 AI와 협력을 한다고 밝히면서 이날 주가는 4% 이상 상승했고 전기 항공 택시인 조비의 주가는 최근 도요타가 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힌 이후 28% 이상 급등했지만 이날은 8% 이상 하락을 하며 최근 상승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반도체 제조업체인 울프스피드는 미주호가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낮춘 이후 이날 주가는 5% 이상 하락했고 한면 이날 유틸리티 주식인 비스트라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를 사용할 것이란 기대감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